이런저런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 가장 간편한 도구를 꼽으라면 아마도 보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복을 싸둔다고 해서 복이라고도 불렀던 이 보자기는 가리고, 덮고, 담고 또 장식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요. 2000년 전 가야국 김수로왕의 탄생 신화에 임금알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궁중에선 홍색이나 황색의 궁보가, 민간에선 조각보가 널리 쓰인 걸 보면 계층과 관계없이 두루 활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장수를 기원하며 자투리 천을 조각조각 이어서 실용적으로 활용한 서민들의 조각보는 그 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민족의 실용성과 미적 감각이 고스란히 담긴 보자기의 모든 것,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물건을 싸서 보관해두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데 가장 간편한 생활용구인 한국의 보자기. 그 용도가 아주 다양해 예절과 격식을 갖추는 의뢰용으로도 널리 사용됐고, 서민사회나 왕실 등 계층의 구별 없이 쓰여져 왔습니다. 또한 그 조각보의 조형미는 서구 예술가들보다 한 걸음 앞서 한국 여인들이 세련된 미적 감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보자기 기록은 2000년 전 김해 지방에 있었던 가야국 김수로 왕의 출생을 노래한 구지가와 탄생 설화에 등장하는 임금알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세기 말에 시작된 조선왕조 시대 궁중에서 사용된 보자기를 궁보라고 합니다. 1752년 영조 때 간행된 상방정리라는 책은 왕과 왕가에서 사용하던 의복과 보자기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에까지 전해 내려온 궁보는 조선 왕조 후기,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만든 것입니다. 창덕궁 유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30여 점의 각종 궁보 가운데 당체보는 모시바탕에 당체로 문양을 그려서 장식한 보자기입니다. 작게 만든 소형보에 각종 문양을 두텁게 그려 넣었는데 태평장춘, 성수만세 등 나라가 태평스럽고 임금이 오래 살기를 축원하는 글자 무늬와 모란, 국화 등의 꽃무늬가 있어서 보자기 전체를 채워놓습니다. 5폭 대형보에는 홍색 한 가지로 색상을 그려 넣었는데 홍색은 궁중 전용색입니다. 종묘제례나 국가적인 중요 행사 때 축을 싸가지고 가는 황색보. 스님들이 예불할 때 차려놓는 쌀이나 밥을 덮는 데 사용하는 마지보도 있습니다. 명절에 떡을 빚고 특히 서양의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띠는 추석 명절에는 달을 상징하는 송편을 만드는데 이런 음식을 담아서 보관하거나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운반할 때 목판 위에 덮는 보자기를 목판보라고 합니다. 부녀자들이 음식이나 물건을 덮어서 사용하는 보자기입니다. 혼인이 결정되면 그러한 정혼의 표시로 신랑 집에서 신랑의 생년월일 시를 적어서 신부 집에 사주단자를 보내는데 사주단자를 싸는 연길보가 있습니다. 혼례식 때 목재 기러기를 싸서 신랑이 신부에게 건네줘서 상위에 놓게 하는 기러기보. 중요한 폐물이나 놀이개를 보자기에 싸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보자기는 가리는 것, 덮는 것, 받치는 것, 장식적인 것, 신앙적인 것, 이렇게 그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궁보와는 달리 민간에서 만들어 사용한 민보는 그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각보, 수보, 식지보, 판보, 그림보 등으로 나뉩니다.
그 구조에 따라서 홑보, 겹보, 솜을 놓는 솜보, 누비는 누비보로 나누기도 합니다. 보자기는 복을 쌓둔다는 의미에서 복이라고도 불렀던 만큼 보자기 자체가 복 개념과 상관이 있습니다. 한국 자수박물관. 한국 옛 선인들의 고유한 생활용품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세계관과 인생관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보자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각보는 쓰다 남은 색색의 천조각들을 이어서 만든 것으로서 생활 속에서 번뜩이는 지혜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각보는 주로 일반 서민층에서 통용된 것으로서 실제로 궁보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조각보는 구체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만 만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것도 많습니다. 조선왕조 후기 이후 민가에서는 복락기원의 염원으로 수를 놓아 보자기를 만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염집 부녀자들이 수를 놓아 수보자기를 만들고 어머니가 딸에게 시집갈 준비로서 수 놓는 방법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바탕천으로는 주로 면직물을 사용했습니다. 바탕천에 수를 놓으면 무늬 자국에 따라 뒷면에 바느질한 선과 실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를 가리기 위해 바탕천 뒤에 다른 천을 대서 겹보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탕과 뒷면이 다른 천으로 꾸며진 수보와 주로 견사와 직물로 만든 다른 자수품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수를 놓는 문양은 대개 자연에서 도출된 것이지만 일단 추상화 단계를 거쳐서 세세한 부분을 대담하게 버리고 그 자연물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부분만 남깁니다. 그래서 절약된 생물 형태적인 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문양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조각보는 조각을 이어붙여서 만듭니다. 천조각을 그 나름대로의 머릿속 도안대로 자르고 꿰매서 잇는 작업. 그 당장에는 쓰지 않을 물건인데도 한국 여인들은 정성을 다해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제작 자체의 즐거움도 따랐을 것입니다. 조각보를 만드는 동안만은 예술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가지는 모라의 희열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조각천은 쓸모가 없는 폐품입니다. 각 조각들을 이어붙임으로써 하나의 유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조각들을 이어가는 연장 개념은 장수, 즉 오래 살기를 축원하는 의미와 연결해서 조각보 제작을 활성화하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순수한 창조적인 기쁨은 그 당시 폐쇄적인 봉건 사회에서 한국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조각천들의 면과 색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추상회화에서 나타나는 고도의 기하학적인 추상 공간이 나타납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인 몬드리안이나 끌레 색채 구성과 흡사한 한국의 아름다운 조각보. 서구 예술가들보다 한 세기 전에 이미 한국 여인들에 의해서 세련된 미적 감각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조각천을 제자리에 붙이고서는 인두질로 고르게 다져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버려질 운명이었던 보잘것없는 조각천들을 모아서 품격 높은 구성미를 창출해낸 그 능숙한 솜씨. 오랜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의 한국인들도 선인들의 그러한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각종 조각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자기의 기법을 도입한 색동 유화복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통 보자기의 미적 우수성이 두드러집니다. 현대에 와서도 다시 평가를 받는 한국의 보자기는 열고 닫는 공간의 신축성이 매우 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쓸 때는 크게 펴서 덮지만 쓰지 않을 때는 접어두면 아주 작습니다. 계급의 구별 없이 생활 구석구석에서 두루 쓰인 한국의 보자기. 그 가치는 조상들의 생활 양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현대애로 맥이 통하도록 이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원대학 김영순 교수 등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이들은 현대를 살면서 새롭게 보자기를 설계, 제작, 발전시키는 가운데 후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염색을 하고 재창조의 의욕을 보이는 섬유 공예가들. 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소도구였던 보자기에서 극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조형 감각을 찾아 현대 보자기를 재창조해내는 일은 또 하나의 기쁨입니다. 장롱 깊숙이 간직해두었다가 일가 친척 간에 나눠 쓰기도 했고, 출가하는 딸에게 혼숫감으로 주거나 며느리에게 대물림하기도 했던 보자기. 문양의 작은 부분들을 메꿀 때도 여러 가지 색실을 구사해서 전체적으로 색동에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보자기. 분명히 물건을 덮어가지고 싸서 보호하는 것으로 쓰이지만 실용성과 장식성도 겸함으로써 그 쌓여지는 물건에게는 옷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자기가 처음에는 옷의 의미로 함축돼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보자기 문양의 옷을 지어 입는 현대판 보자기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물건이 깍듯한 예의를 담은 마음의 표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던 옛 한국인들의 섬세한 배려. 한국의 보자기는 그 시대 남존여비의 사상과 어려운 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보자기에서 우리는 건전한 여가 활용으로서의 노동과 유희와 예술의 어우러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